이번 시간에는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그 어떤 그 특징, 그 다음에 공통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다양한 그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그 굉장히 그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동안 그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 많이 그 고민을 했던 그런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그런 특징 중에서도 그 일부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 학생들이라면요,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 그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마 그 여러분들도 선생님만큼이나 열심히 봤을 거고요. 뭐 학부모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으시겠죠, 그죠? 굉장히 그 주의 깊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어떤 그 특징들을 그 굉장히 아주 섬세하게 관찰을 하면서 지켜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암기를 되게 잘한다는 겁니다. 암기를 되게 잘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공부를 학생들이 잘한다는 것은 어떤 평가로 그 결과를 인정받는 건데요. 그러면 시험을 학생들이 볼 때 시험을 잘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시험 공부하면서 준비했던 그런 내용들이 시험을 보는 그 순간까지 그 학생의 머릿속에 잘 기억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암기를 잘한다는 것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이해력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해력 같은 경우는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수업을 잘 소화해가면서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해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암기력이 만약에 좋지 않다면, 이거는 또 그 학교 시험을 잘 본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그 특징을 보면요, 암기를 엄청나게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들어서 잘 안 잃어버리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어떤 학생은 영어 단어를 그 연습방에다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딱 쓰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기가 막혀가지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막 10번 잠깐만 종이 찢어져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막 영어 단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외웠는데 한 2번 딱 쓰고 넘어가길래, 야, 너 다음에 그런 거 기억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이 한마디를 하는데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학생이 또 공부를 나름 또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즉 성적이 좋다라고 하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암기력이 뛰어나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요, 모두 암기력이 뛰어난 것은 아닐 거예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성적은 굉장히 좋은데 평소에 보면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잘 못하고, 어떤 학생들은 한 번만 들으면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준 것처럼 그냥 막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탁월한 암기력을 타고난 학생들, 이런 학생들 이야기하면 괜히 골치가 높죠. 그래서 암기력이 좋지 않은데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 학생들이요, 암기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보면요,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학교 시험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고등학교 학생들은 몇 번을 봤는지 모를 정도까지 봐줘야 가능하더라고요. 최고 좋은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암기력이 엄청난 뛰어난 학생들은 뭐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한 번 들어 잘 안 잃어버리는데 뭐 어떻게 그냥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짜증나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우리는 더 대단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보면요, 정말 책을 달고 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봤는지 모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피나는 암기력이 좋지 않은 경우는 피나는 반복 학습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해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들의 노력을 대단하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예전에요, 그 선생님이 읽었던 그 공신과 관련된 그런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 중에 그 일부 내용,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 일반적으로 많이 그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의 그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복습을 정말 대단하게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4단계에 걸친 복습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느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진도를 쭉 나가십니다. 그러면 10분,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은 10분 쉬는 시간이 딱 있죠. 그럼 그 10분 쉬는 동안에 책장을 이렇게 한 번씩 넘겨본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한번 파노라마처럼 쫙 그 영상을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일단은 그 시간이 많이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딱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 끝이 아니에요. 그걸 끝이 아닙니다. 수업 시간 끝나고 그렇게 한번 하고요. 자, 1단계 복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한 번 더. 자, 그리고 일주일 안에 한 번 더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한 달 안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러면 뭡니까? 자기가 공부했던 것을 어떻다? 공부했던 거를 이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암기력 뛰어나는 학생은 이거 이거 안 좋아요. 자, 이런 학생들 제외시켜놓고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타고난 능력에 비해서 더그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갖는 그런 학생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노력을, 이런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의 뭐 천재급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요. 자, 뭐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니까요. 거의 경험을 얻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복습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로 듣기로는 그 굉장히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50분 동안 수업을 쫙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쭉 가시다가 계속 못 하세요. 한 뭐 15분이나 20분 정도 이렇게 지나면요. 선생님도 한숨 딱 돌리시고요. 창밖도 내다보시고요. 학생들하고 잠깐 뭐 이래저래 얘기를 좀 하면서 한 템포 쉬었다가 가십니다. 요 사이에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쫙 한번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또 정리를 한다고. 복습이 어떻습니까? 수업 후에 10분 동안 책장을 갖다가 한 1분 정도 착착착 넘기는 거하고는 또 클래스가 달라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참 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예전에 또 어떤 아침마당에 나와서 자, 우리나라의 그 아주 그 최고의 대학이라는 그 세계 대학 중에서 한 군데를 들어간 학생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요. 자기가 어떤 그 교재를 만들어 갑니다. 교재를 만들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만든 그 교재를 어떻게 했냐면 15번인가를 반복해서 받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암기력이 뛰어난 학생은 공부하는데 정말 유리하다. 근데 이 암기력이 뛰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암기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학생과 같은 그런 그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얼마나 처절한 복습을 해야 하는가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런 얘기는 뭐 중학생들까지는 아마 피부로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등학생이라면 아마 눈물나게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 하여튼 그 암기를 잘해야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암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 그 공부한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처절한 복습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최고의 엘리트들도 이런 4단계에 걸쳐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일단 교재를 만들어 놓고서 15번 정도의 진짜 피눈물 나는 그런 복습을 한다는 거. 엄청납니다. 그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실 거예요. 선생님을 봐도 진짜 그런 학생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어떤 많은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공부를 잘하는 요인들, 그다음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실 거고요. 시중에 교재 엄청나게 그 공부를 잘하는 비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었던 거는요, 두 가지입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암기를 잘해야 된다. 근데 암기력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처절한 자기만의 복습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한두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에어리트들도요. 자, 최소 4번 이상 보고요. 학교 시험 볼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또 몇 번을 볼지. 자,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그죠? 네. 자, 여러분들도 그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 두 가지. 두 가지 중에서 특히 두 번째 거. 자, 복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완전히 그 여러분들이 봤던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갖다가 잊지 않는 그런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은요, 자, 많은 문제집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복습하시면 되고요. 나는 학교 성적이 그거보다는 좀 못 나오고 나는 좀 어려운 점수를 맞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집을 많이 보면서 문제집을 다 외워야 되느냐? 절대 아니죠. 학교에서 성적이 좀 안 좋다라고 여러분들 판단이 되시면요,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는요, 문제집을 많은 문제집을 보시면 안 돼요. 한 번이나 두 번을 보고 또 보셔서 자,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문제에 나오면 나는 다 맞출 거라는 그런 각오로 반복을 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아마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는 필수의 개념 수학에 있는 그 내용들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 학생들 어떻습니까? 한 번만 딱 들으면 그 내용을 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자기 거와 하는 이런 그 복습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요,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